네, 개장 전 알아야 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세미 애널리시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정면 반박했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한 반박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서버 출시가 1년 연기된다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 애널리시스가 차세대 카이버 AI 서버가 제조 문제로 2028년까지 출시가 늦춰질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로드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새로운 서버 설계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 출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카이버 서버는 서버렉을 수직 구조로 설계해 GPU 탑재 수를 기존 72개에서 144개로 늘린 차세대 AI 서버입니다. 엔비디아는 카이버를 베라 루빈 울트라 플랫폼과 함께 2027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을 먼저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뉴스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의 TKMS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한화오션은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를 최종 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디젤 추진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향후 30년간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오션과 독일의 TKMS는 최종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두 회사 모두 해군의 욕구 주권을 충족했다며 경제적 기여도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 정부도 각각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며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오션의 대형 해외 수주 기대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오늘 시장의 반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 타종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곳에서 델 컴퓨터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오갔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뉴욕 증시 개장 타종 행사를 열고 델 컴퓨터를 공개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종 직후 나가서 델 컴퓨터를 사라고 말하며 델 창업자인 마이클 델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후 델 테크놀로지스 주가는 장중에 7% 넘게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도 트럼프 계좌에 대규모 기부를 약속한 마이클 델 부부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백악관 집무실과 연결해 진행한 사상 첫 개장 타종 행사였습니다. 행사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출범한 트럼프 계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미국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부가 $1,000를 지급해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기업 언급이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기술주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가 실질적인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7일부터 나스닥 100에 편입되게 됩니다. 내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6일 장 마감 후부터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1%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유입되게 될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나스닥 100 지수에 공식 편입됩니다.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대형 IPO에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상장 15거래일 만에 지수 편입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나스닥 100과 러셀 1000 추종 자금을 합치면 최대 270억 달러 규모의 기계적 매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수 편입을 위한 인덱스 펀드의 매수는 전 거래일 장 마감 무렵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스페이스X의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하락하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상장 직후 225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최근 15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수 편입 효과와 향후 실적이 추가 상승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나스닥 100 편입은 현지 시간 7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 전에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패시브 자금의 실질적인 유익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오징어 게임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급등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증시가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변동성 역시 지나치게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가 하루 2% 이상 움직인 날은 77일로 S&P 500의 5일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 이상 움직인 날은 44일, 그리고 5% 이상 급등락한 날도 23일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지수 영향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더욱 키우며 시장의 급등락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적극 투자했고 관련 ET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 증시가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 함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